대전제일고시학원 2022년 지방직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잘 푸신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고 또 내년을 대비한 학생도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직 시험 문제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문제 중에서 근현대사 문제는 7문제, 전근대사 문제는 13문제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정치사 문제였고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을 대비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득점을 맞았든 점수가 조금 약하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의 패턴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하고 지방직 시험 문제 중에서는 국가직은 워낙 쉬웠고요. 지방직은 작년 지방직에 비해서는 한두 문제가 약간 어려운 듯한 문제였고 예외적으로 뭐 우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조라든지 별로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된 게 있는데 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요. 요 양반이 잘 나오진 않은데 한 2년에서 3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자고요. 이날 밑줄 친 금니다.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소정방. 당나라 장수잖아요? 그러면 나당 연합군을 편성했다라고 봤을 때 김춘추 아니면 김유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정방. 그리고 김인문이라는 사람은 문무왕의 동생입니다. 이게 문화사 파트에서는 뭘로 나오냐? 강수의 청방인문서 할 때 그 김인문이에요. 김인문을 방면해달라. 그 외교문서 있어요. 문무왕 때 강수가 썼던 답서린귀서 청방인문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김인문이 문무왕의 동생이고요. 기벌포도 줄 쳐야 되겠죠? 기벌포. 매소성 기벌포 젖주니까 이거는 나당 전쟁 시기가 되겠네. 도착하여 백제군사와 마주하였다. 소정방이 신라군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그럼 황산 전투는 뭐야? 황산벌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유신하고 계백하고 싸운 거죠. 자, 당나라 입장에서는요. 야, 우리 당나라 아니면 신라 니네들이 싸울 수 있겠어? 하고 갑질하는 거야 지금 소정방. 그래서 이제 신라 장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김유신이 열이 받아서 너 뭐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아직까지 기벌포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금강하고요. 660년에 백제멸망 바로 직전에 나당연합군이 뭉쳤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그러면 황산전투에서 계백이랑 누구랑 싸웠어요? 김유신이랑 싸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줄 친 그는 누구냐? 김유신이에요. 알았죠? 김유신. 그럼 대략 여기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김유신을 몰랐다고 치고. 자, 그러면 1번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럼 살수대첩이잖아.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이랑 요 신라의 나당연합군이랑 관련 없지? 두 번째,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누가 도와줬을까? 김유신이 도와줬지. 자, 세 번째,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누가 했어요? 장보고. 흥덕왕 때 장보고잖아요. 장보고. 대가해를 정벌하고 낙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562년 대가해를 정벌한 사람은 누구야? 어느 왕? 진흥왕. 진흥왕이잖아요. 진흥왕이고 여기서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이사부 장군이야. 진흥왕 때 이사부 장군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박스에 김유신을 우리가 뽑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축컨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정도는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누구냐? 백제멸망했던 인물은 김춘추와 김유신이란 말이야. 박스에서 김유신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지? 라고 하더라도 선택지 1, 2, 3, 4번에서는 김유신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을지문덕하고 관련 없잖아요. 장보고랑 관련 없잖아요. 진흥왕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 아니잖아요. 박스의 사료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유추해서 2번을 뽑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김유신을 바로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료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이해됐죠?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2번 문제 가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이라고 그랬어요. 신라 문제 물어봤네요. 이찬 이사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었다. 하슬라는 오늘날의 강릉이거든요. 지중왕 때 실직주가 만들어지고 이사부가 하슬라주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슬라주를 몰랐다고 칩시다. 근데 옆에 보니까 우산국이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에피소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울릉도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불리할지 모르니 사기를 치자.
나무로 맹수, 사자를 만들어서 위협하자. 너희들은 포위됐다. 위협하자. 지중왕 때 우상국 정벌이야. 512년. 그럼 지중왕이 업적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중왕. 독서 삼품가 누구예요? 원성왕. 징골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원성왕. 788년.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고 왕호를 사용했다. 중국식 왕호를 사용했다. 지중왕이지. 자, 세 번째. 관료들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강화되었다. 신문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문휴. 732년 누구예요? 발해무왕. 발해무왕이지 않습니까? 발해무왕 시험제 될 땐 이거밖에 안 내요. 거의. 그럼 여기서는 정답은 겁나 쉬운 난이도 극하 2번이다. 선생님, 저는 난이도 극하의 2번 문제를 틀렸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100점 맞은 학생들 기준,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의 기준에서는 난이도가 하라 이거야. 근데 1회독을 준비한 학생한테는 이것도 난이도가 상일 수도 있는 거지. 1년 정도 공부하고 한국사를 90에서 100 계속 맞아. 요 정도 맞은 학생 기준으로 내가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합격자 기준으로서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 말고. 자, 2번은 아무튼 쉬운 문제. 3번. 밑줄친 이 나라의 꺽쇠를 보세요. 신당서, 구당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중국에 항상 우리 사료를 볼 때는 출처가 어딘지를 봐. 만약에 여기에 고려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 박스는 고려시대 문제야. 근데 당서라고 나오잖아요. 당나라 역사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나라 역사서를 얘기하면은 중국에 당나라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어? 신라가 발해. 통일신라와 발해가 당나라랑 엮이잖아. 그래 안 그래? 삼국시대 아니잖아. 그때 남북구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출처만 보더라도 아, 이거 통일신라 발해 문제다. 이렇게 딱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럼 갑시다.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고. 뭐 이때 사람들 된장 먹었어? 뭐 토끼는 왜 나와? 이런 거 볼 때 당황하지 마.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도 않아요. 당황하지 말고 쭉 가요 그냥. 그럼 뭐가 나오냐? 경제사 파트에서 발해는 솔빈부의 말을 중국에 수출했다 이 말이 나와요. 솔빈부의 말이 포인트인 거예요. 솔빈부의 말. 아, 이거 발해다. 찾는 거라. 그런데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나머지는 힌트 잡을 거 없어요. 할 것도 없어. 첫 번째에서는. 근데 첫 번째 이 박스에서 어느 나라지? 모르겠는데? 몰랐다고 쳐. 부담 없이 두 번째로 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세요. 이 나라 땅은 영주의 동쪽 이천리에 있는데 남으로는 신라와 접해 있대. 자, 그럼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위에 나라가 있는데 남쪽으로 신라가 있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고구려 아니면 발해인 거야. 그래 안 그래? 고구려에 있었을 때 남쪽에 신라 있잖아. 백제도 있고. 그리고 발해에 있었을 때 남쪽에 신라 있잖아. 자, 두 번째. 월희 말갈에서 동쪽으로 흑수말갈. 자, 흑수말갈 나왔어. 월희말갈 나도 몰라. 괜찮아. 왜 수업 시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는 것만 뽑아 먹어도 된다고. 첫 번째 거 박스,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덩어리에서 발해를 몰랐어. 뭐 토끼, 된장 이런 거 몰랐어. 두 번째에선 뭐가 나와요? 밑에 신라가 있고 흑수말갈이라는 멘트가 나온다. 그럼 이 나라는 발해인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발해면 발해인 거잖아. 앞으로는 이제 솔빈부의 말을 기억하시되 몰랐다고 쳤을 때를 가정해서 발해 가자. 중앙의 육자평제도 고대 체제사에서 어느 나라예요? 백제. 고위왕 때죠? 정치사회 업적에서 고위왕 때도 나오고. 구서당 10정은 어느 나라 군사조직이야?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10정 어느 나라 어느 왕? 통일신라 신문왕. 이것도 체제사에서도 배우고 신문왕이 업적에서도 배워요. 자, 세 번째. 지방의 오경 15부 62주. 발해 선왕이지. 네. 발해 전성기 선왕, 해동성국, 오경 15부 62주. 체제사에서도 배우고 정치사에서도 배워요. 발해 선왕의 업적. 3번이 답이고요. 제가회의 어느 나라 거예요? 고구려의 제가회의. 됐습니까? 발해 3번. 이것도 난이도 하. 넘겨. 문제 4번 문제. 밑줄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지 다르니 마을에 경험 많은 농부. 줄쳐요. 경험 많은 농부, 늙은 농부라고도 나옵니다. 쭈쭈쭈쭈쭈 갔어요. 여기서 또 힌트가 두 번째 줄 끝에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이라고 나옵니다. 정초, 변효문. 핵심 힌트 나왔습니다. 1429년.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를 반영한 농사직설. 세종대왕 업적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주는 힌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칠정산이라는 역법. 이런 식으로 사료로 늘어뜨려놔요.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라는 윤리서 있어요.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농사직설.
세종대왕 업적은 세종대왕은 매번 나온다 그랬어요. 매번. 세종대왕이야. 농사직설이잖아. 농사직설에 나오기 전에 힌트 잡았으면 됐고 끝까지 읽어봐. 빨리빨리 읽어. 포인트를 잡는 거야. 세종의 업적 가자. 공법제정. 세종의 업적 중에 경제사의 업적이지. 답험 손실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을 제정해서 매년 풍년 흉년 정해서 9등급, 연분 9등법, 토지의 비옥들을 6등급, 전분 6등법 해서 맥시멈 20두에서 미니멈 4두로 저거 한다. 걷는다. 공법 제정이 세종이란 말이에요. 1번이 답이고요.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사람은 2명이에요. 1392년 조선을 만들었던 태조 이성계가 94년에 한양으로 한번 옮겼고요. 태조 이성계 아들인 2대 정종이 다시 1399년에 개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1400년에 왕이 되고 1405년에 이방원이 다시 한양으로 옮깁니다. 여기선 답이 2명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답이라기보다는 2번은 2명이라고요. 답답하니까 벗고 할게. 못해먹었어. 나 코로나 걸렸다가 극복했다. 하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고 하시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사람은 태종도 맞고 세종도 태조도 맞는데 통상 이렇게 나오면 태조 이성계 업적으로 찾으면 돼. 2번은 답은 아니지만. 자, 3번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경국대전을 시작한 사람은 세조지. 호전 형전까지 만들었는데 성종 때 완성 및 반포되지. 여기 성종이야. 조광조를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개박살 났습니다. 중종 때 등용이 되죠. 성균관 알성시 합격한 조광조. 중종 때입니다. 정답은 1번. 난이도 하.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90점 이상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보고 나서 5초 안에 그냥 1번 찍고 넘어가는 문제. 왜? 농사시설 나왔으면 세종이니까 공법이잖아. 요번. 몇줄친 이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응시와 벼슬에 제한이 있었대요. 경태전을 편찬한 뒤에 이들은 금고하였으며, 금고라는 것이 이제 제한했다 이거야. 100년이 퇴치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경대부 자식 가운데 오직 어머니가 차비라는 이유만으로. 그럼 끝났지. 서얼이지. 네. 그지?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 태종 이방원이 서울 차대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서울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난이도 하. 1, 2, 3, 4, 5번까지는요 사실상 이거는 3분 안에 푸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3분 안에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몇주치는 왕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왕이 업적 나서 평농서사 권신이, 평농서사 이런 건 쌩까? 나도 몰라. 누군지 알아? 안 배운 거 몰라도 돼. 근데 옆에 보니까 대상 준홍 동글배기, 좌승 왕동 동글배기. 대상과 좌승은 뭐예요? 관직명이야. 이름이 준홍과 왕동이야. 왕이 쫓아냈다. 모르겠다 쳐. 개국공신 박살낸 건데 모르겠다 쳐. 근데 이제 핵심 힌트가 뒤에 또 나왔지. 왕이 쌍기 동글배기. 과거를 처음 실시했대요. 누구세요? 광종. 고려 광종이잖아. 그럼 광종의 업적을 물어볼 때 다음 중 광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 이렇게 안 낸다 그랬죠? 네. 광종이 10가지 업적 중에서 하나를 힌트로 두고 나머지 문제를 찾아내라 이거란 말이야. 왕동, 준홍, 킬, 쌍기, 캐스팅, 과거제 실시. 그럼 광종의 업적이라고. 자, 고려 왕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양반 몇 명이라 그랬어? 많게는 4명, 적게는 3명. 광종, 성종, 공민왕. 때려주기도 잊지 말라고. 무조건 나온다고 때려주기도 잊지 말라고. 그 중에 이번에 광종이 나왔을 뿐이야. 다음에는 성종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는 공민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고려 왕이 34명인가 되는데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있어. 뒤에 가서 우왕도 나와. 그러니까 3명의 업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3명의 업적을 공부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넓혀가라고. 충선왕 나올 수도 있고 충렬왕 나올 수도 있고 문종 나올 때도 있고 예종 나올 때도 있어요. 현종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선 광종이다. 노비왕건법 답 1번이고요. 전민변종도감 누구세요? 공민왕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민변종도감을 실시한 사람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민변종도감 나오면 99.9% 공민왕으로 찾으세요. 고려 원종, 고려 충렬왕, 그 다음에 공민왕, 우왕 때 전민변종도감을 다 했어요. 땅땡이 다시 환원시켜주고. 고민하지 마. 그냥 공민왕 찾아. 알았지? 거의 대부분 공민왕으로 나오니까. 옛날에 2017년에 서울 사복인가에서 이 4명의 업적을 쭉 깔아놓고 공통점으로 옳은 것 고르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게 전민변종도감의 답이었어요. 원종 때 개경 컴백했던 원종의 업적, 그 다음에 충렬왕의 업적, 공민왕의 업적, 우왕의 업적을 힌트로 박스로 넣어줬다고. 이 4개의 업적을 이룬 왕들의 공통점은 전민변종도감의 답이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걸 알려줬더니 학생들이 이거 원종인가? 우화인가? 그러지 말고 그냥 전민 변종도 가면 그냥 공민학 때리라고. 그러면 된다고. 토지제도를 전식과를 시행했다. 전식과 시행한 사람 3명이지. 경종, 목종, 문종. 여기는 특정 누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경종 아니면 목종 아니면 문종이다. 시, 개, 경.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야. 뭐 전식과를 완성했다 이렇게 나오면 문종이 되겠지. 경정 전식과. 자, 12목 설치, 할렐루야 파견. 누구요? 성종이잖아.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이 목사를 파견했다. 그런 거라고. 정답은 아니지.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 양반들이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둬야 돼. 자,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는가? 자, 밑에 하단에 꺽쇠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학 교수단이 4월 25일에 선언문을 했지. 근현대사 공부할 때 4.19 혁명 있죠? 4.19 혁명. 거기까지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는 3.15 부정선거 때문이잖아. 1960년 4대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기붕 당선시키고 싶어서. 이거를 1월 달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하지마. 대구 228 의거, 대전 38 의거. 거기까지 나오면 좀 심화된 거야. 근데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까봤더니 진짜 부정선거를 한 거야. 하지 말라고 그 전에 했는데. 그래서 3.15 부정선거 직후에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김주열이라는 전북 남원 출신의 마산상고 예비 이제 입학생이 행방불명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 4월 11일 날 김주열이 최루탄에 박혀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경찰한테 구타당합니다.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월 25일 날 대학 교수가 시국선언을 합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상하라. 4월 26일 날 이승만이가 하야 선언합니다. 근현대사 우리 공부했던 박스 안에 4월 11일, 18일, 19일, 25일, 26일 할 때 25일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4.19 혁명과 관련 있는 거지. 안 읽어봐도 되잖아. 응?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잖아. 만약에 5.18 민주화운동 1980년 2번이 답이 되면 위에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 신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우리 시민군들이 총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시민군하고 계엄군하고 맞짱 뜨니까. 사료가 그게 나와야 5.18이 답이야. 80년 거. 3번 6.3 시위가 답이 된다. 1964년 굴욕적인 한일회담 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야. 그러면 여기 앞에 위에 6.3 시위가 답이 되려면 일본과의 협상을 맺어서 3억 불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김종필 오이라가 비밀각서를 체결하는 게 발각됐다 이런 말이 나오거나, 그러면 3번이 답이야. 4번 6.29 민주화선언 87년이에요. 여기서 이게 답이 되려면 박스에 뭐가 나와야 되냐? 4.13 호원 조치,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그 시위 도중에 쓰러짐,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게 나오면 4번이 답이야. 언제든지 답으로 나올 수 있어. 그 가운데 쉽게 여기는 위에 박스가 4.19를 주는 힌트로 나온 것뿐이야. 요것도 난이도 하. 자, 8번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됐는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통상 우리는 이거를 광주 충궁리 철불이라고 해요. 고려전기 문화사 파트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했는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 거지. 고려 전기 시기로 보면 광종식인데 지방 호족들의 특색이 반영되고 신라불상을 계승한 게 아니야. 비례와 균형미가 있는 게 아니야. 높이가 16m 정도 되는데 머리가 한 6m 돼요. 그러니까 비대칭의 불균형한 이상한 아저씨야. 고려 전기 문화사 파트예요. 호족들이 이걸 만들었다 이거야. 사료가 그렇다고 해. 논산 관초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보면 알아요. 하남 하사창동을 저 또 몰랐다고 치더라도 욕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시기는 고려시대라고 잡고, 성골 출신 국왕이 제위했다. 신라 상대잖아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아웃.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다. 고려시대 호족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호족은 신라 하대인데 호족이 신라 하대에 등장했고 성종 때 와서 호족이 향리로 된다고. 그러면 고려 전기에 태, 해, 정, 광, 경 요때까지는 호족이 존재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고려 전기 됐어. 풍양조씨 안동김 풍양조 안동김 세두정치 시기잖아요. 19세기 초. 그 다음에 성리학에 추천한 살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조선시대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살림 세력이 권력을 잡은 건 16세기 이후 조선 후기야.
임진왜란 전에 선조 때 등장을 해. 선조 때부터 사림이 권력을 잡아. 선조가 1568년에 왕이 되니까 16세기 중반부터 되고 17, 18세기까지 쭉 사림애들이 가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후기. 그러니까 답은 뭐밖에 없어요? 고려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이 불상이 어느 나라 건지를 알 수 있어야 1, 2, 3, 4번의 정치사과랑 엮은 거야. 이건 문화사와 정치사의 콜라보야. 알았습니까? 네. 문화사도 아니고 정치사도 아니고 문화사 힌트, 정치사 정답. 섞는 거라. 9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당구신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쌤이 수업 시간에 일부러 얘기하죠. 당구신화 수록된 거 없는데도 일부러 얘기하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기타 조선시대 것들. 삼국사기는 X다. 헷갈리지 마라. 당구신화 없다. 삼국유사가 최초다. 제왕운기 있다. 그럼 기억 들어가는 거 다 빼. 1, 2번은 빠지는 거야. 속어에서. 확실한 거니까. 자, 니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의식이다. 조심하세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조선 계승이 아닙니다. 에이 쌤, 고구려 계승의식인지 알아요. 순간 시험 볼 때 고조선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완벽하게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맞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입니다. 자, 문화사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 이런 게 있는데 강목체는 졸라 쉽다 그랬어. 왜? 뒤에 강목이 붙는다고. 알았어요? 고려 충수왕 때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 후기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는 게 있어요. 기사본말체 아니야. 강목체야. 강과 목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 기사본말체는 조선 후기에 연려실 기술이라는 이게 연려실 기술이라는 게 기사본말체야. 그게 하나면 돼요. 굳이 연결하자면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와 유사하다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디귿, 게라우.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 후기 유득공의 발해고 역사서 있지? 네.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 역사를 최초로 썼다. 노. 제왕운기가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를 최초로 인식. 유득공의 발해고는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거야.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이게 지금 9번 문제가 뭐냐면 고려시대 역사서와 조선시대 역사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건데 난이도 하야. 이건 쉬운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어요. 말했잖아. 아까도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난이도를 책정하는 거는 합격자 기준, 최소 90 이상 맞은 학생 기준으로 난이도를 말하는 거라고. 지금 2달 공부하고 넉 달 공부한 학생 기준으로는 어렵지. 아직 개념도 안 잡히고 기본 이론에서 문화사 한 번 들은 학생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막 쫄지 말라고요. 알았죠? 내년 이맘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볼 때는요. 와, 작년 거 시험 졸라 쉬웠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알았죠? 네, 넘기세요. 자, 10번 문제. 어제 문업. 나 이거 몰라요. 출처를 봤는데 어제 문업이다. 어제 문업이란 누가 뭘 만들었는데. 선생님들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강사 중에서 어제 문업이라는 거 이 책 아는 사람 나 없다고 봐. 근데 제가 다른 해설 강의를 봤는데 이거는 누구의 책이라고 말하던데요. 인터넷 검색해 본 거예요. 장담합니다. 알았어요? 선생님도 검색하시죠. 다음에 시험 안 나올 건데 뭐예요? 출처를 먼저 버릇처럼 보는 건 뭐냐면 아는 게 나왔다. 여기가 만약에 삼국유사가 나왔다고 쳐. 그리고 내용이 나왔다 쳐. 그러면 적어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낸 거거든. 발해는 안 낸 거거든. 그것 때문에 보는 것뿐이야. 어느 범주 안에 카테고리에서 냈니? 그거 보려고 어제 문어 본 것뿐이야. 근데 몰라? 됐어. 그럼 내용으로 가. 8순 동안 내가 한 일은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책이고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 둘째는 균역법이다. 끝났어요. 셋째는 청계천 준설이다. 끝났어요. 자, 첫째는 탕평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서 최장기로 집권했던 사람이 82세에 돌아가신 사람이 영조예요. 영조라고. 제2기간 막 56년인가 그래요. 52년인가 6년인가. 겁나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2기간도 제일 길고.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살 정도 돼요. 참고로 탕평했으니까 정조가 답일 수도 있지. 네. 그 양반은 49살에 죽었어요. 50이 안 돼서 죽었어요.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탕평하면 여기서는 두 개로 좁혀야 돼요. 아, 조선 영조 아니면 정조다. 순간적으로 딱 보고 바로 찍어야 된다고. 근데 영조인지 정조인지 알기 위해서 밑에 보니까 균역법이 나왔지. 앤드 홍수 방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계천 준설이 나왔지. 그러면 영조인 거지. 됐나요? 조선에서 왕에서 시험제 나오는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태종 이방원, 세조 수양대군, 앤드 영조 정주. 이게 조선시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서 세종 나왔지 지금. 네. 단독문제 세종 나왔잖아. 공법 아까. 조선이기 영조 때려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선생님 뭐 봐.
왕들은 무조건 해 두라고. 먹고 들어가게. 장용영 설치는 영조죠. 아니 정조죠. 정조가 설치했던 왕의 친위 군대가 장용영이고, 좀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장용영 내영 인사이드 장용영은 저쪽에 서울에 있었어요. 장용영 외영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화성에.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수업시간에 뭔 얘기한 줄 알아요? 장용영 외영 얘네들 군인들 밥 먹이려고 대유둔전을 경작했는데 무기를 만들고 하다가 소 힘줄, 활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 힘줄이 필요했어. 부산물로 우리가 수원 왕갈비 이런 거 했다. 그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수원 왕갈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 수원 왕갈비가 답은 아니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건 아니야. 장용영은 겁나 쉬운 거야. 정조야. 신의부대. 나선정벌은요. 효종 때잖아. 효종 때 청나라가 요청해서 변신한 거잖아요. 변급 신유장군 2차례 파견한 거. 효종 때입니다. 세 번째, 홍경래 은한. 1811년 홍경래 은한은 순조 때 일어났습니다. 순조 때. 동국문헌 비공. 자, 기억나십니까? 기본이론 공부할 때? 자, 영조 때 만들어진 책 이름, 정조 때 만들어진 책 이름. 줄 치세요. 내용 몰라도 돼요? 줄 치세요. 제목만 기억하세요. 제목만 기억하면 맞추잖아요. 홍봉안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의 사돈인데 한국학 백과사전을 만든 게 동국문헌 비고야. 알았습니까?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증보문헌 비고는 정조 건데 동국문헌 비고는 영조 거예요. 선생님 진짜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영조 공부했던 프린트물 나눠줬을 때 거기에 책 이름 보세요. 동국문헌 비고도 줄쳐져 있어요. 어쩌라고? 외우라고. 자, 다음 문제. 을미사변과 러일 전쟁이죠. 저 연도 강조하죠. 을미사변 1895년 10월이지. 을미사변 명성황후 죽었던 거. 러일 전쟁은요 1904년 2월이지. 그럼 1895년부터 1904년까지 사이 것을 고르라 이거지. 그럼 연도를 딱딱 써놓고 그 사이 걸 낑겨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사는 무조건 연도로 때리면 돼. 자, 독립문이 건립됐다. 아마 여기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제가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야 독립문도 써놔 1897이라고 했거든. 마지막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날 기억나냐? 야 혹시 모르니까 미안. 그러니까 니네들 말고 문풀반 독립문 1897 명동성당 1898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뭐 몇 년도야? 1904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해원 1885 그런 문제 낸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감부를 설치했다. 여러분들아, 통감부 설치하면 을사조약 다음 해야 되지.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이잖아요. 1905년 11월이니까 이 사이 안 들어가잖아. 그잖아. 세 번째. 동청.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 그거 할 때 배우는데 1904년에 보안회가 황무지개척 요구를 철회시킨 다음에 일본 애들이 아따 요것들 안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만 하면서 1908년에 만든 거예요. 1908년에 동척부터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때 경복궁 중건했다. 경복궁 중건은요 누가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하잖아요. 1866년부터 한 72년 3년 그때까지 하는데 연도로 잘 안 해도 되냐. 흥선대원군 집권기. 자, 적어도 흥선대원군 집권기는요 63년부터 73년이잖아요. 이 사이에 안 들어가잖아. 독립문을 1897년을 몰랐다고 쳐. 조금 힘들지. 이거는 100% 건바이 건으로 연도로 까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다 외워요. 외워. 12번. 미추치는 왕의 제2기간이래요. 어릴 때 모니노라고 했어요. 모니노. 자, 이거는 뭐냐? 패가 입진할 때 설명하는 겁니다.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 공민왕의 아들인데 이 양반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이거야. 신돈의 자기의 그 첩 비슷한 게 있는데 반야라는 여자가 있어. 그걸 그대로 낸 거야. 이거는 고려사에 나온 내용인데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니까 털리고 공민왕의 아들인 창왕도 공민왕의 손자 우왕의 아들인 창왕도 공민왕의 손자가 아니니까 쟤네들 제껴야 된다. 창왕 때려 부시고 공양왕 세우려고 이성기와 정도전이 조작한 거야. 패가 입진.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반야가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 공민왕이 죽인데 이인임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다. 공민왕 죽은 다음에 왕이 됐대요. 모니노가 저 또 누군지 몰라도. 폐해 정관 경선 목현 덕정 문순선원 수계 인의 신의강 고원 열선수계 목정. 정다음이 누구야? 공민 우왕 창왕 공양왕이잖아. 공민왕 다음에 우왕 아니야. 모니노는 몰랐어도.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내가 모니노 얘기 안 할 겁니다.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지 뭐. 우왕 업적 찾으라는 얘기야. 이런 게 좀 예외적인 거야. 잘 안 나오는 왕인데.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할 때는 어느 왕이에요? 1419년 세종 때야.
창왕 때 박위가 쓰시마 정벌, 대마도 정벌해요. 이거는 우왕 아니야. 세종대왕이야. 삼일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모 항쟁이 계속되었다. 이거는 고려 원종 때. 1270부터 73년 고려 원종 때. 자, 그 다음에 쌍송 총감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수복했대. 누가 했어? 공민아. 공민왕이 업적이에요. 1356년 공민왕. 쌍송 총감부 유인우 장군 파견해서 먹은 거. 자, 다음 요동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어. 1388년에. 그래서 우왕이 잘렸지. 그잖아. 우왕 마지막 해에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우왕 잘리고 창왕이 세워졌는데 이성계 마음에 안 든 거야. 창왕이. 조민수라는 사람이 딴 놈이 세웠어. 창왕도 제끼고 공양왕 이성계가 세우고 조선 만드는 거야. 이건 정말 예외적이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나오는 파트에서 나온 것 뿐이에요. 자, 넘겨. 자, 조선 물산 팔고 사자. 먹고 뭡니다? 먹고 입고 쓰자. 이 뭐야 이거? 물산 장려 운동이잖아. 1920부터 23년까지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잖아요. 민족주의 계열이 추구했던 실력 양성 운동 가운데 하나야. 이게 공식적으로 나왔던 게 2018년, 17년 지방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또 나왔네.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중단됐다. 물산장려 운동은요, 물건 만들어 사고 팔고 한다.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중단된 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일본의 방해도 있었지만 성금 모금이 잘 안 됐거든. 몰랐다고 쳐. 조선 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서 전개했다. 자, 여러분들아, 회사령은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1910년 말에 회사령의 허가제가 실시돼서 20년에 없어졌어요. 회사령은. 회사령이 없어지고 나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나서 우리도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거야. 회사령에 대항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알았어요? 뭐야라고 나와야 2번이 맞냐면 일본의 관세 철폐 분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맞아요. 1923년에 관세가 철폐되거든. 그럼 일본 거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관세도 안 붙이고.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쓰자. 그러면 맞는데 요건 아니야. 3번. 일부 사회주의자들. 조심하라 그랬지. 사회주의자들이 동참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노동자들한테 수익금이 가는 게 아니라 이익이 분배되는 게 아니라 사장놈들만 돈 벌어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졸라게 깠다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야. 4번.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으켰다. 일본인이 일으킨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 조만식이 한 거잖아. 평양에서. 우리가 한 거잖아. 말장난 쳐놓은 거예요. 겟아웃. 14번. 현대사 문제입니다. 현대사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상관없는데 앞으로 이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지막에 시험 보기 3주 전, 2주 전 아침 특강에 내가 이걸 3시간 반을 했어요. 헌법 개정사를 3시간 반을 했다고. 1시간, 2시간 반 해서 한 2시간 반을 했다고. 3일치를 했다고. 얘들아, 헌법 개정사 하나 나와. 나 믿어, 나와. 이거 천천히 가자. 살 붙여서 가자. 7차 헌법이 나온 거야. 선생님, 완전 잘 찍었어요. 이런 거 못하면 밥 먹고 못 살아. 알았습니까? 1차부터 9차 헌법 개정이 있는데 7차 헌법이 나왔어. 자, 7차 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왔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또 나왔어요. 7차 헌법의 포인트는 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 긴급조치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어때요? 대통령이 국회 해산할 수 있다. 대통령이 법관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는 3분의 1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대통령이 국회 해산 좋아. 이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 6년이에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임기 7년에 단임이다. 중임할 수 없다는 말은 단임 한 번밖에 못한다는 얘기거든. 이 내용은 뭐냐? 이건 8차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8차 헌법 개정사의 내용이라고. 7년 단임은 8차라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사법권도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법관 임명권이야. 왕이 대통령이 하겠다.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부터 9호까지 긴급 조치를 해요. 이것도 쉬운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덜 한 학생인데 입장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헌법을 던져줘요. 통일주 국민의 어쩌고 던져줘. 아래와 같은 헌법이 적용됐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골라라. 이걸 해요. 그럼 72년 10월 유신이지. 그러면 구차기한이 80년 8월 10월이지. 그렇거든? 79년 10월, 72년 10월부터 80년 10월 사이에 있는 거를 골라야 돼요. 그럼 1, 2, 3, 4번은요. 76년, 85년, 68년, 72년인데 7사람은 공동성명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건바이 건으로 연도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액면가로 그냥 헌법 그대로 내용 됐으니까 이거 쉬운 거라고. 15번. 요게 다행히 답이 없어서 다행이야.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잘 봐.
신라가 한강역을 확보한 거 몇 년도야? 신라가 한강역을 확보한 거 몇 년도냐고. 아, 진흥왕 순수비 중에 북한 산비 몇 년도요? 555년이잖아. 관산성 전투 몇 년도야? 400.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기본 이론 할 때 연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연도 특강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5초 안에 풀어버리라고. 554년.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해놓은 거에 554 위에 별표 쳐 있을걸? 427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427, 433, 472, 475, 493 500년 넘어가고 진흥왕하고 버풍왕하고 요거랑 백제 무령왕하고 서왕이랑 잘 엮인다고 500년대 1년 차이라고. 세 번째,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475년이지. 장수왕한테 개 털리고 나서 문주왕이 간 거지. 475.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건 레전드 연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뭐가 되는 것이냐? 라, 다, 나, 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 얘들아, 난 처음에 그렇게 풀었어요. 라, 다, 나, 가야. 근데 보니까 라, 다, 나가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없잖아. 뭐 이런 개 같은 문제를 냈지? 그럼 답 뭐밖에 없어? 아,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보했던 555년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 출제자는 551년에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북쪽은 신라가 먹고 남쪽은 백제가 먹었다. 그거 얘기하는구나. 551년으로 풀어야 답이 나와요. 알았냐고? 네. 만약에 4번이 정답인데 라다 가나 또는 라다 나가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는 오류야. 이 문제는 오류야. 답이 두 개 돼버려요. 555년으로 풀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555년 가, 4년 나.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가나 이렇게 풀 수도 있잖아요. 문제를 교묘하게 잘 낸 것 같아. 이걸 551년으로 풀어야 된다고. 아니면은 553년으로 풀든가. 신라가 한강 이남 지역을 백제 땅을 불법으로 차지했다. 그래서 백제 성왕이 빡쳐서 관산성 전투했다. 그렇게 풀든지. 551년으로 해설한 선생님도 있을 거고 553년으로 해설한 선생님도 있을 거야. 근데 명확하게 몰라. 551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근데 답을 보니까 여기는 4번밖에 답이 안 나와. 나머지는 얼토당토하게 답이 안 되거든. 니들이 보면 알잖아. 자, 됐습니다. 16번 문제. 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돼버렸네. 큰일 났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들어줄 줄 몰랐어요. 이 강의실이 한 100강의실 되는데 이렇게 100명이 다 꽉 찰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흘르 하고 나서 그냥 야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런 여러 같은 상황이. 자, 16번.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쳤는데 통주성 몰라도 돼요. 거란군 또골배기 쳐요. 거란군 또골배기 쳐. 근데 거란에 포로가 됐대요. 죽었대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저도 공무원 강사 처음 10년 넘게 하면서 강조가 답으로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강조. 몰랐다고 쳐. but 거란이지. 네. 근데 이 주인공인 가가 죽었대지 지금. 마침내 그를 처형했대지. 자, 그럼 봐봐. 거란의 1차 때 서희가 처형당했어요? 아니요. 아니지. 딴 거 필요 없어. 거란만 보면 돼. 거란의 2차 때 양규라는 사람 있지. 거란과 졸라 싸워서 거란이 이겼지. 네. 거란의 3차 때 강감찬이 처형당했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란하고 엮여 있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 한 명이거든? 20만 군대로 왔을 때 10만은 양규가 대처를 하고 나머지 10만이 와서 개경을 털어버렸어. 개경 털리기 직전에 강조 장군이 싸우다가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했던 그 강조 장군이 싸우다가 야, 저것들 별거 아니네. 야, 열심히 싸우라 해? 막사에서 바둑 두고 게임하고 놀다가 뒤졌다고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강조예요. 이 사람이 답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이런 듣보잡이 가끔 나온다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왜? 거란과 관련된 것만 고르면 되니까. 자, 그럼 1번 보자. 묘청의 난. 거란하고 관련 있어? 아니요. 이건 금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지. 금나라 정벌하자 이거니까. 거란족이 침략한 다음에 금나라잖아. 12세기에. 그 다음에 별무반 편성. 금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지. 네. 여진족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기형 1, 2번은. 세 번째.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옹립한 사람이 강조의 정변이지. 네.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략한 게 2차지.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천추태후랑 김치향이 서로 싸바싸바 해서 베이비 왕 시키려다가 목종한테 걸려갖고 천추태후 쫓겨나고 김치향 죽고 강조가 목종 너도 꺼져 이 새끼야 이거 한 거 1009년에 이게 거란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거란이 2차 3번이 답이고요. 거란과 협상해서 강동육주 4번 거란과 관련 있지. 근데 서희가 처형됐냐고. 아니요. 서희는 사기치고 와서 강동육주에 군사기지 만들다가 과로사로 죽은 사람이야.
알았어요? 좀 듣보잡이긴 한데 이거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야. 요거는 난이도 중하. 알았습니까? 찐이 맞았어? 17번.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올 초 초가을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했대요. 이름이 성악 집요한 양반이 누구야? 집요한 양반이 누구야? 이잖아. 성악 군주론에 성악 10도가 있고 성악 집요가 있잖아. 성악 10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황이 책 하나 선조한테 던져주고 혼자 알아서 군주 스스로 공부하세요. 이 사람이 이황이고, 이는 신하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신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집요하게 선조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악 집요 나왔으면 이 아닙니까? 그럼 이의 저서는 만원봉사 있습니다. 기자실기 있습니다. 동호문답 있습니다. 율곡전집 있습니다. 답은 2번이야? 2번 동호문답. 수미법 주장했던 거. 율곡 2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성악 집요에서 바로 빡 포인트 잡고 내려갔어야 돼. 나왔어. 그리고 쭈쭈쭈쭈 나머지까지 읽어요. 나머지까지 읽어. 자, 예안향약. 이황. 이황의 예안향약. 이건 문화사 파트에서 강조했어. 자, 고대 문화사 파트에서는 스님이 나오는데 원효하고 의상. 고려 문화사 파트에서는 의상과 진울. 조선은 숭이 억불 정책이니까 유학자가 나온다. 이황과 이. 이황과 이 잘 나온다. 라이벌로 잘 나온다. 그 중에 나온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 적중했지 곧다고 추접스러운 얘기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야. 이번에 이가 나온 거야. 쉽게.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이고요. 중종 때. 그 다음에 왕자의 난 때 죽음을 당했다. 1차 왕자의 난 때는 정도전이 죽었지. 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간이 죽어요. 박포와 이방간. 몰라도 돼요. 여기선 정도전이에요. 이제 1차인지 2차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답이 2번이다.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동호 문답에서. 자, 18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어려운 거예요. 이 아저씨가 누구지? 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얘기해 줄 걸 하기도 했는데 이 양반이 메인으로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어. 만국 공법이다. 이거는 함부로 처형하지 말란 얘기야. 생명을 존중하라 이거야. 전 세계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받는 거 인정하는데 나를 고문하지 말고 처형하지 말고 징역형 삼아줄래? 이런 거거든. 안중근이야, 안중근.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안중근이 몰랐다고 치자. 잘 봐 그럼. 그러면 사료에서 인물을 몰랐으면 밑에 있는 선택지로 가는데 일본에서 순국하였다. 일본에 순국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윤봉길이에요. 상하이 홍콩군에 폭탄 추적 당하고 나서 잡혀가서 일본에서 처형당했어요. 두 번째, 한일애국단 소속이다. 그러면 이봉창, 윤봉길이야. 이봉창, 윤봉길. 자, 세 번째,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에피소드 기억납니까?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경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혔어.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 책을 썼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살아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고 지랄이야? 원고를 다 써야 되는데 못 썼어. 간수한테 얘기했어요. 나 원고만 완성할 테니까 몇 달만 딜레이 시켜주세요. 어머니, 나 몇 달 딜레이 됐으니까 몇 달 있다 죽습니다. 어머니가 수의를 보냅니다. 야, 이 새끼야, 쪽팔리게 구걸하지 마. 당당하게 죽어, 이 새끼야. 라고 했던 거. 그때 썼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야. 자, 그 다음에 연해주의 의병투쟁을 전개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안중근의 스펙에서 연해주에서 의병투쟁했다. 난 수업생 가르친 적 없어요. 가르친 적 없어. 선생님 이런 것도 못 찍어요? 이게 예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유추해서 일본에서 순국하고 한인 애국단이면 기억니은은 윤봉길이고 그러면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이니까 안중근이 니은 디귿 니을 에라 모르겠다 4번. 그렇게 갔어야 돼. 이걸 맞춘 학생들은 완벽하게 알고 맞춘 문제가 아니야. 뭐 난이도 극상 이런 건 아닌데 그나마 이번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이 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어. 이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고. 근데 뭐 강조나 우학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합격권에서는 95점. 조금 양보하자면 90점까지는 지방직 중에서도 대전광역시 말고 세종시 말고 저쪽에 순창군 같은 데 있지. 딴 동네 얘기하면 또 동네 무시했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순창군 그와 비슷한 급의 거기 뭐 또 얘기 안 한다. 옛날에 얘기했다고 우리 동네 무시하냐고 나한테 또 지랄하더라. 얘기할게. 대천, 보령, 홍성,
당진, 서산, 옥천 요런 반경, 간행이정 30km 바깥의 동네들 있지. 대전광역시, 세종시, 공주시, 논산시 바깥의 동네들 그 정도는 90점까지 괜찮아. 알았습니까? 아무래도 외곽으로 나갈수록 컷이 조금 낮아지거든. 근데 대전광역시는 95점 이하면 안 돼. 근데 100점 맞은 애들 연락 많이 왔었어요. 많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95점입니다. 이번 시험은요. 국가직은요. 만약 국가직은 100점이에요. 말할 나위가 없어요. 100점 못 맞으면 안 돼. 자, 고생했고 하나만 더 하자. 아무튼 안중근이었어요.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어려운 거였습니다. 19번.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한 자, 이를 모의한 자, 사용 또는 무기 등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을 하면 몰수한다. 이 법률은 뭘까? 빨갱이 잡는 법이, 친일파 잡는 법이지?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야. 이 법에 의거하여서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 때 이게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 법률은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다. 재헌국회는 1대 국회인데 1948년 50총선거 때 당선이 돼서 임기 2년으로 1950년 5월까지가 48년 5월부터 50년 5월까지가 재헌국회야. 근데 이게 48년 9월에 법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만든 거 맞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두 번째,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것도 아름다운 문제인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니다.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진 게 49년 6월이라고. and 실행이 된 게 50년 3월 6.25 전쟁 전이라고.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에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법은 48년 9월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이 법이 48, 9월에 만들어졌다고. 농지개혁법은 49, 6월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이후에 제정된 게 아니라고. 알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연도로 강조하는 거라고요. 2번이 그래서 아웃이라고.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다. 재판부도 만들어지고요.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 체포됐어 안 됐어? 됐어. 사형 선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다 실형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다 풀려났어. 체포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다 풀려났다고. 누구처럼? 암살의 이정재처럼. 암살 마지막 장면. 재판받고 우통 까고 내가 여기 총 맞고 독립운동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나와서 전진한테 총 맞는 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처벌받는 경우는 있어. 근데 선고까지 받았는데 처형은 되지 않았다. 한 명도 처형된 적 없다. 왜? 이승만 정부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다 친일파 새끼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요. 유야무야 끝나버렸어요. 20번. 가해 부탁을 받고 나아가 지은 것이다. 이거 의열단 문제입니다. 자, 1922년 황포탄 의거에서 다나카 기이치를 처단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상하이에 놀러왔던 미국 관광객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의열단의 이미지가 개쓰레기가 됐습니다. 테러리스트 조직이 돼버렸어요. 1922년 12월에 김원봉 김원봉이 나 신채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써준 뭐야 이거? 조선혁명선언 1923년. 조선혁명선언이란 말이야. 그럼 가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걸 때리는 거라고. 가는 김원봉이고 나는 신채호란 말이야. 이것도 난이도 하야.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 국외 최초 우리 군대. 코로나 처음 터졌던데 우한 한커우 중국 짱제스에 도움받아서 김원봉이 만들었고 나는 국혼을 강조했다. 자 여러분들아 문화사 공부할 때 혼! 누구라 그랬어요? 박은식. 혼하면 박은식이라 그랬잖아요. 심, 혼 이런 거 했잖아. 한국 통사에서 박은식 얘기한 거야. 역사는 혼, 나라는 백 이런 거 혼백. 그러니까 나가 틀린 거야. 신채호가 아니야. 근현대사 할 때도 얘기했지. 근현대사 문화사 파트에서 역사학자들 시험은 졸라게 잘 낸다고. 이번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신흥무관학교는 신민의 단체에서 세운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시영, 이회영 이쪽 사람들이. 이 양반은 어떤 학교를 세워?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요. 1932년에. 김원봉이는.
2번은 초장이 틀렸고요. 나 형평사 창립했다.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 중에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 백정차별하지 마. 이학찬. 3번에 가는 조선 건국동맹. 조선 건국동맹은 1944년에 여운형과 안재홍이 만드는 거예요. 광복한 날 조선공무준비위원회로 발족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나 식민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정체성론. 석준아, 너 지금 무슨 과목 하고 있어? 고조선이요. 무슨 과목 하고 있어? 고조선이요. 무슨 과목 하고 있어? 고조선이요. 그게 정체성이라고 그랬지? 그거 반박한 사람 누구라고? 백남운. 알았냐고? 신채호는 타율성론을 비판해요. 박의식 신채호는. 정체성론 깐 사람은 백남운이라고요. 아웃. 황포 군관학교에서 훈련받았다. 1925년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서 개별적인 활동에 한계를 끼고 김원봉이 남아있는 세력들을 단원들을 데려가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시킨단 말이야. and 민족주의 역사학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이건 뭐냐? 개항기 문화사 파트에서 박의식과 신채호 나오는데 1908년에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만들어 민족주의에서의 사학의 기틀을 만들었다. 세 가지. 시간, 공간, 인간, 역사의 3요소를 강조한다. 그 독사신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에요. 난이도 중정도, 중하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려드리면 전반적으로 이 신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공부하면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냐? 아무리 못해도 80점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요. 80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눈 궁예처럼 시험 봐도 여기서 8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듬고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고 다듬고 했을 때는 이제 90점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넘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로 내년에 지방지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년 지방지. 작년 지방지, 재작년 지방지보다는 조금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게 안중근 나온 거 그거 하나만 어려웠다. 나머지는 강조나 우왕은 예외적으로 나와서 뭐야 이거 이래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알았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내년도 이 정도 난이도는 출제될 거니까 내년 시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